천억 사업하는데 30억밖에 없다고 부동산 PF 이제 그런 사업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27년까지 이제 원래는 저희가 PF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들었었는데 한 2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은 타격이 좀 크잖아요, 사실은. 리스크가 너무 높죠. 맞아요. 이제 이렇게 좀 가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개발이 잘 돼야지 부동산이 영향을 크게 많이 안 흔들리잖아요. PF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은 듭니다. 네, 빌딩 반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수! 연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이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혹시 뭐 계획 있으신가요? 가족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가족. 근데 오랜만에 뵙네요. 네. 사실 잘 다녀왔습니다. 이집트 잘 다녀오셨고. 혹시 오늘 계획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집에서? 네. 우리 윤광 교수님. 저도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사실 연말이 예전 같지가 좀 않은 느낌이 있긴 한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좀 요즘은 또 가족들과 많이 보내시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사실은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약속 잡아가지고. 저희가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몰리는 데는 많이 몰린다고 비싼 거 많고. 네,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딜 가나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네, 기빨려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왔는데 MZ 세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즐겁게 하루를 보낼 것 같고, 오늘 뭐 성수동이나 종로나 네. 이태원 와. 바글바글 하겠죠? 엄청 맞아. 못 가요. 저희 가지 네. 말아야지. 저는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행은 어떻게 좀 잘 다녀오셨어요? 갔는데 네. 유적지가 일단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한 걸음 가면 뭐 있고 하고, 너무 사이즈도 크고 다 너무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조상덕을 편하게 잘 보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K-뷰티, 뭐 K-컨텐츠 열심히 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 그들은 딱히 뭐 그런 거 없이 되게 비싸게 입장료 같은 것도 많이 받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저희도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이즈가 달랐어요. 사이즈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종묘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종묘 혹시 가보셨어요? 네네네. 종묘 가면은 뭔가 약간 웅장함이 또 네. 저한테는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도 돈 받고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싼 거 같아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이제 국중박,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네. 좀 올리고 이러면 네. 굿즈도 더 잘 팔리니까 네. 어쨌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관광을 다녀오시니까 네. 때깔이 좀 좋으시네요.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빌딩 반상회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번에 25년 마지막 촬영이죠, 사실. 네. 네.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빌딩 반상회 시작했는데 시청도 해주시고 또 같이 강의도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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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또 준비한 시간 있으니까 먼저 빌딩 인사이드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기사는 천억 사업하는데 30억밖에 없다고 부동산 PF 이제 그런 사업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27년까지 이제 원래는 저희가 PF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들었었는데 한 2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은 타격이 좀 크잖아요, 사실은. 리스크가 너무 높죠. 맞아요. 이제 이렇게 좀 가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개발이 잘 돼야지 부동산이 영향을 크게 많이 안 흔들리잖아요. PF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또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출 비율을 좀 많이, 우리도 이제 꼬마 빌딩도 대출 비율이 옛날에는 85%, 90% 받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줄여서 한 70%, 75%까지는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게 우리 빌딩 시장과 관계없지 않으니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운영할 수 있는 현장 건수는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네. 그래도 건강한 분위기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PF 대출 안 된다 이거보다는 네. 건강한 애들은 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네. 맞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또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개발된 지가 이제 벌써 50년 넘었잖아요. 네. 1960년부터 개발된 도시니까는 네. 그러면은 이제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와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사가 또 한번 보시죠.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 지역이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 공간 30% 확충하는 등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기사인데 뭐 테헤란로가 이제 테헤란로랑 명일동 그리고 상도 역세권, 용산 나진상가, 서부 트럭 터미널 이게 5개가 그 심의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업무 리모델링을 하면서 30%까지 최대 올려준다고 그러면은 합니다. 30%를 용적률로 인센티브 준다는 말씀인가 이 내용은? 기존 연면적에서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주차 대수가 남아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소가 남아 있어야지만 네.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건지 인정해 주는 확인해봐야 될 건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또 사실 주차 제한이 되는 네.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주차 한 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는 네. 네. 과감하게 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좀 투자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은 한 번 더 어디죠? 테헤란로가 강남역부터 포스코 사거리, 그리고 상도 역세권, 그 명일동 48번지 인근으로, 그리고 서부 트럭 터미널, 그리고 용산 나진상가, 아지상가. 네, 12, 13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지역은 어디실까요 혹시? 아무래도 업무 지구가 제일 네, 좀, 업무 지구. 예, 인센티브 받으면 좋긴 하죠. 일단은 테헤란로. 네. 저는 나진상가 쪽. 저딱 나진상가도 그거 보고 좋죠. 있었는데. 네. 네, 안진상가 쪽 생각보다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신축이나 이런 거게 되면 더 인센티브도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신축하려고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우리 저번에 한번 계산해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게 호텔 인센티브, 그러니까 숙박시설 인센티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리모델링, 리모델링만 네, 이거예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기 그러면 때문에.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만. 맞습니다. 예, 다시.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차 일수가 걸릴 텐데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는 그 지역이 더 좋아질 수 있고 확장돼서 개발될 수 있다는 거는 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네. 어쨌든 기존에 있던 세입자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테헤란로는 사실 지금 공실이 많이 없는 그 메인 쪽은 사실은 이게 크게 효력이 있는 제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면 쪽이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낙후된 지역을 네.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네. 리모델링만으로 30분 정도 더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차인에 가득 차 있는 이미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조금 혜택이 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변화하는 그런 지역들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죠. 좀 더 넓어지겠네요. 이게. 네, 네, 그럴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테헤란로가 지난번에는 용적률에 대한 1000%까지 맞아요. 네. 하나 신축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발표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면에 있는 그런 상업시 물론 이제 신축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네. 뭐 4m 도로를 접한 곳들은 네.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리모델링까지도 좀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좀 상권을 좀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강남은 지금 테헤란을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도산대로변 인근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성수동과 지금 도산대로 인근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좋아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개발되는 거 보면 삼성역 중심이 개발과 강남역 이 테헤란 중심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그때 기사를 팔로우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한번 또 읽어주시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네. 지금 강남의 종로학원 대치동 빌딩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나와 있을 좀 됐던 물건이었죠. 그렇죠. 지금. 네, 오래됐었죠. 지금 매각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대치동 966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328평, 연면적은 1,500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렇죠. 용적률이 299%예요. 2004년도에 그렇죠. 맞아요. 지어진 딱 거니까. 종 나눠지기 직전에 네네, 세분화 전에 지어진 거니까. 이게 종로학원이 네. 지금 임차를 하고 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낮았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1억 정도? NIR 따지면 6.6 정도 전층. 네.
네. 그 정도밖에 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 지역이 근데 생각보다 또 높지도 않은 지역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단순 계산해 보니까 대로변 건물인데도 NI가 한 많으면은 한 11, 진짜 많으면은 좀 보통 한 8, 9 정도가 평균값이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은 6.6 정도 되는 전층 명도 조건도 가능한 물건이었던 걸로 네. 네. 기억을 하고 있었던 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태영 회장님께서 잘 매각을 하셨고 같죠? 아무래도 네, 430억에 매각을 했는데 예. 평당 가격이 싸네요. 연면적당 단가도 2천만 원대예요. 요런 게 어떤 업체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이 검토하시는 분이 저희 쪽에서도 네.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 네. 교육 사업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검토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교육 연구실로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은 곳이긴 하죠. 용도 변경 하려면은 주차대 주차대 네. 때문에. 걸려서 사실은 다 그러다 보니까 좀 드랍된 경우들이 꽤 있었죠. 네. 대치동 음아파트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 연면적이 넓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500평이면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요게 이제 정태영 회장님께서는 이 기사에 보면 이제 2002년도에 매입했다 보니까는 좀 궁금해요. 얼마나 남계시겠어요? 네, 여기에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약 한 25년 가까이, 24년, 25년 가까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얼마만큼 좀 버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남기시긴 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이 거래 사례 좀 보면서 코멘트 달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근데 항상 이런 학원들이 임차에 있는 이런 상권을 보면은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금 이 종로학원은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데 훨씬 많이 내고 있는 학원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 낼 바에야 사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학원 사업이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좋기는 한데 인건비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지출도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대요 사업에서. 네, 이게 꾸준하게 쫙 가는다기보다도 한 해 한 해 좀 봐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선뜻 매입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업계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그 같네요. 일타 강사분들은 그래도 건물 하나씩 다 매입하시잖아요. 일타 강사분들은 사실 네, 막상 학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강사분들이 매입하시고 네. 학원은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부분이 사실 있고 대부분 그래서 뭐 월 한 3,000에서 3,500 사이에 임대료를 내고 많이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사실은. 네. 사실 근데 일타 강사분들이 매입하는 건물들이 다 직접 사용 목적의 그런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네. 다 임대 목적으로 투자 수익용으로 보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요 물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꽤 오래 진행했던 물건이었는데 이제 매각이 됐다고 하길래 좀 확인시켜 드렸고 평당 가격, 그 연면적 단가 이런 거 다 좀 만족스러운 물건이지만 특수하다. 네. 교육 연구실로 써야 된다. 요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차 대수를 늘려서 사무실로 쓰실 분들은 좀 이런 공사가 좀 대규모 공사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최근 또 매각 사례들이 있죠. 이번에 확인된 매각 사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광현 팀장님이 한 번 더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레트 한남. 네, 역삼동 813-13번지고요. 네. 매매가는 175억, 평당 가격으로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토지 면적 58평, 연면적 146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2003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네. 16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됐었던 건물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 건물은 매각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일단 수익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평당 가격은 주변 시세랑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가요? 코너 자리여가지고 네. 네. 사실 이 거리 지나다니면서는 좀 손에 꼽게 좋은 자리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저는 깎아서 사시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근데 수익률이 일단 너무 3% 네. 중반대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네, 잘 사신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 손예진 씨가 사신 건물이랑 인근에 위치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손예진 씨 사셨을 때는 좀 비싸게 사지 않았을까? 손예진 씨가 사신 게 2억 초반대였나요? 그 정도 수준의 평당 아마 가격은 합니다. 네. 이런 신축하신 거고 네. 사실 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3억 됐으니 손예진 씨 투자가 성공 투자가 됐네요. 아닌가요? 평당가로 봤을 때는 네. 또 네.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요? 여기가 네. 사실은 위치가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양쪽으로 다 이렇게 네. 지나다니는 동선이라서 CGV 디편. 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물건의 포인트는 수익률이다. 저희가 봤을 때 한 3.6%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나오는 물건이었죠.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200억 미만으로 좋은 입지, 그러니까 입지적인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수익이 3% 중반이 나온다. 이 세 가지만으로 충분히 그냥 매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요즘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은 입지적으로 진짜 괜찮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온다. 그럼 매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물들이 사실 따지면 많이 없어요. 네. 수익이 안 나와도 입지적으로 괜찮으면 네, 용도 안 돼도 그래도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수익까지 수익까지 되니까 좋아서, 네. 좋은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평당 가격만 보면은 조금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좀 높은 이런 생각 좀 들 수 있는데 네. 또 대로변의 평당 가격이 한 평당 한 6, 7억 하니까 메인 위치에 위치했으니까 3억이면은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더 지나가 보면 연무장길 메인길이 4억이다. 강남역 그래도 이면의 메인길이 평당 코너가 3억이다. 어때요? 그러면 이제 싸 보이게. 항상 기준은 연무장길이네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기준점은 확실히 좀 잡고 봐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연무장길이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준으로 좀 보고 따져 들어가면은 어쨌든 좋은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봤을 때 매각됐다고 느꼈을 때 제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 있었다면은 매입해도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기준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리고 임차인들이 좀 빠질 만한 것도 아니긴 해서. 네. 공실 리스크가 너무 낮은 네. 지역이라서 요즘에는 수익이 많이 받쳐준다. 근데 평당가가 뭐 주변 대비 뭐 얼마네 이렇게 하는 순간 건물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한창 막 밸류업을 하고 이럴 때는 주변의 평당가를 따지고 왜냐면 시세 차익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건물을 못 삽니다. 달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이걸 적응하는데 좀 걸렸거든요. 네. 제 스스로도 이 일을 하면서도. 네. 그래서 좀 시장에 오랫동안 계속 있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잘 매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지금 네.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잘 매입하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또 대출도 잘 나와요. 네. 현금 흐름이 좋은 네. 건물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약간 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신축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볼 때 개발되면 괜찮겠지 했지만 네. 이제는 수익이 나오는 물건을 조금 더 우대해주고 좋은 금리를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는 물건이라면은 이 물건을 매각 사례를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평당 가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거래사들이 있고 내가 앞으로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될지 이 건물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거 따져보면은 이 강남역 주변으로 네. 이 정도 수익 나오는 게 진짜 없습니다. 맞아요. 거의 다 없죠. 거의 다 막 1%, 2% 막 네. 이런 데인데 게다가 이게 또 통임대가 아니잖아요. 네. 개별임치. 이게 개별 임차다 보니까 네. 만약에 통임되었으면 은행에서도 바라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죠. 네, 부정적으로 보고 네. 조금 더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봤을 텐데 근데 여기는 워낙 뭐 개별 임차가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대출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거래됐다고 하면은 기준이 약간 야 성수도 얼마에 걸리는데 여기가 이거면 괜찮지 이게 그쵸. 기준이 돼버렸다는 게 사실 1년 전만 해도 성수랑 비교되는 게 한남 정도였거든요. 네. 맞아요. 한남 갈까 성수 갈까 고민하시면 저희가 여기는 어떻고 장단점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넘사벽으로 성수가 거의 뭐 기준점이 돼버려서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수 연무장길 상권이 좋을까요? 강남역 상권이 좋을까요? 지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강남역으로 갈 것 같아요. 강남역. 왜냐면 이게 지금은 흐름이잖아요. 네. 상권의 흐름 때문에 성수동 차라리 이제 많이 찾는 건데 네. 이게 강남역은 사실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쵸. 예,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강남역에 만나고 약속을 이쪽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관광이 어디로 또 흘러갈지 모르니 안정적으로 또 강남역의 수익형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강남역 주변으로 봤을 때에도 요새는 그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다 생겨요. 대도시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밀려 들어와서 네. 이면 쪽으로 다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테나팅량님은 강남 스타일이시네요. 만약에 같은 라인이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윤강근 팀장님은 성수동 예찬론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다면은 저는 요 금액대면 네. 저는 연무장길 선택합니다. 역시. 왜냐하면 네.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만약에 내가 막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요 강남역에 있는 거 샀을 네.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번 더 튀기고 싶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무장은 아직까지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175억 정도의 그런 매매가라고 한다면은 잠깐 말 끊어 죄송해요. 175억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나요? 연무장길에 혹시 기억나는 물건이 있나요? 초에 있었죠. 초에. 네. 연초에 있었죠. 네. 네. 어떤 거였죠? 3억 5천 찍은 게 사실 있기도 하고. 그거. 그리고 네.
동연무장길에도 예. 네. 한 2억 4천 정도인가? 그 시몬스가 한- 매입한 것도 되게 큰 금액대였고 네. 그걸 한번 캡처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갑자기 네. 들어가지고 아, 네. 이 물건과 연무장길이 최근에 이제 175억 언저리에서 거래된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네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땠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죄송하지만 말 끊어서 이야기 드렸고 다시 좀 죄송하지만 네네. 해주시죠. 이게 실제로 매수자분들이 연무장길에 특히나 뭐 200억, 한 250억 아래로 지금 대기 중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좋은 조건에 좋은 조건도 안 되죠 연무장길은 사실 네. 뭐 조건도 안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금액대에만 연무장길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 그 다음 순번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연무장길에서 한번 튀기고 그 다음에 다시 좀 강남으로 강남으로. 돌아와서 더 좋은 입지를 이렇게 좀 결국 선점해보자. 강남 최종 목적지는 강남이시네요. 그러면 강남을 가던가 네. 아니면 좀 연무장길 좀 벗어나서 네. 좀 다른 곳도 한번 보기도 해볼 것 같아요. 좀 아, 그래요? 다양하게 한번 볼 것 같아요. 강남도 근데 보는데 네. 뭐 한남동태 뭐 대로변 뭐 이런 한남 볼 때고 대로변. 다양하게 볼 것 같아요. 좋네요. 한번 딴텐티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강남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착기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대대손손 물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성수동은 지금은 연무장길 라인에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네. 좀 무서워요 사실. 아. 네, 이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한 10화, 11화 때 한번 이야기 드렸던 우리 윤광희 팀장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는 문화가 생긴다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성수 한번 갔다 강남. 다 관계 팀장님이랑 똑같으시네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왜? 빨리 먹고 네.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빨리 엑시 탄 다음에 거품이라고 생각을. 거품, 그러니까 완전 풀 거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금액이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나와서 강남으로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도 성장주에 속하긴 하지만 약간 좀 가치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좀 그 성장 네. 폭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그렇죠. 진짜 막 올라가다가 네. 약간 이런 성장주가 지금 현재의 성수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성장의 속도가 좀 더뎌지는 더뎌지죠. 순간이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 속도가 더뎌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은 그 점프를 할 그게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상승폭을 한 번 더 즐기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강남역과 연무장길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아예 다른 지역을요? 저는 가로수길 사고 싶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가로수길. 그냥 저는 가로수길이 지금 정말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가로수길 좋죠. 저는 앞으로 지금 뭐 다 빠졌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딱 변화하기 너무 좋고 네. 사실 이제 가로수길 평당 거래된 2억 4천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가로수길 그 연무장길 지금 4억짜리 살 바에는 저는 가로수길 2억 4천짜리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상황에는 그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저는 좀 직접 사용하실 분이라면 가로수길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저도요. 괜찮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게 저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저는 향후 다시 연무장길이나 이쪽이 포화가 된다면은 다시 가로수길 쪽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자체가 연무장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로수길에서 팝업이 했던 것들이 임대료 높아지면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있는 분들이 홍대스러운 그런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저는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길이 로데오를 갔다가 로데오 좀 위로 가는 연무장길로 이어져서 쭉 펼쳐졌는데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상권이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로수길 저는 좋아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럴 가능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네. 또 다른 곳을 또 투자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사님한테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원래 이제 가로수길에 있던 그 힘이 상권의 힘이 네. 사실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다시 가로수길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성수동의 타격이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압구정 로데오 쪽이 타격이 더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데오가 더 타격이 있다 생각을 해요. 음. 연무장길은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네. 타겟층이 좀 다르다 생각해요. 가로수길과 로데오가 같은 급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의 급지가 연무장길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돈 있으신 분들이 로데오로 가 있고 원래 돈 있던 사람들이 가로수길 같은 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층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동한다 그러면 로데오가 영향을 받겠죠. 저는 이 생각입니다. 네. 좀 답변이 괜찮았나요? 아, 네.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저희가 생각이 있다는 거 저희 네. 개별적인 생각이니까 정답을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면서 이 말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구나 하신다면은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규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에 평당 4억 5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연결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아마 얘기를 해주신 한번 것 같아요. 그 빌드업이 사례를- 괜찮았군요. 그 사례를 한번 끌어줬다. 보시죠. 그러면은 네. 그 사례를 우리 고지현 팀장님이 네,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네. 뭐 업계나 아니면 시장 상황 아시는 분들은 다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사례인 것 같고 신사동 646-13번지 매각 사례입니다. 네.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쪽에 그 라인 쪽에 있는 코너 건물이었고요. 네. 123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가 27.19평 올해 신축된 건물이었고요. 그렇죠. 예, 연면적은 한 50평대 정도로 떨어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차는 아마 세팅이 제안을 받아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아마 뭐 잔금을 치르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예, 뭐 한간에는 뭐 중국 쪽 브랜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F&B 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그렇게 매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한두 달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네.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 보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대지 평수가 27평이에요. 사실 네. 사실 지하부터 해가지고 연면적이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잖아요. 사실 네. 뭐 중축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 않은데 바닥 면적이 한 많아야 한 13평, 14평 정도 나오는 거고 네. 거기에 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막 많이 빼게 되면은 10평도 안 10평도 안 되죠. 나올 텐데 네. 사실 120억 좀 버겁습니다. 로데오 버겁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다들 조용하시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수하셨던 분은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시대 차익을 보셨죠. 매입 가격은 얼마였죠 이 당시에? 작년에 66억에 매입을 하셨고 네. 부대 비용 계산해봐도 한 네. 70억 정도 들었을 것 같고 네, 네. 신축이 연면적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 다 합쳤을 때는 아마 80억 언더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차익만 보시면은 단순 계산해도 40억 이상 되는 그쵸. 네, 단순 겁니다. 80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한 40억 정도 남기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세금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약 한 30억 정도의 1년 만에 차익을 보신 거고 현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원가가 한 80억 들어갔으면은 현금도 한 3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은 예, 두 네. 배뛰기 하신 거죠. 1년 네. 만에.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맞지만은 네. 그래도 많이 버신 것 같긴 생각은 들어요. 지금 시기에 잘 버신 거죠. 그래도. 네, 잘 엑시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 임대가 수익률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로 임대가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매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평당가도 납득이 됐겠죠. 평당가만 보면 저는 못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그리고 평당 임대료 보면은 뭐 100만 원 이렇게도 가는 물론 한 건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도 맞아요. 지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로데오처럼 안테나 샵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거리 자체에 이제 안테나 샵들이 이제 버틴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관광 도시화 되는 서울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네. 그 외국 브랜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브랜드가 또 외관에 많은 이거 붙이겠죠. 현수막 같은 것들을. 네. 그러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안테나 팀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그 자체부터 그렇게 좀 봐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드는 매각사례고 이게 이제 4억 5천 2억 5천 찍을 때만 해도 꼭지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2배가 넘어가 버렸네.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 저희가 뭐 꼭지가 이렇게 아니고 판단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상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곳은 더 몰리고 안 되는 곳은 안 오르고 좀 머무 스테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네. 그런 상권들은 결국은 호텔이나 호스텔이나 숙박시설로 변화되면서 대체되는 아니면 생활 상권에 있는 상권들은 가치가 조금 많이 옛날보다는 오르는 것들이 좀 버겁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 사례들이 계속 좀 다가오네요. 저한테는. 네, 뭐 지난주에 얘기하신 거의 연장선으로 양극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메인 상권의 좋은 위치는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더 매도하시는 분들이 우위가 있으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매물이 뭔가 뜨면 조율을 정말 잘 하셔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위치가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우위를 가지고 진행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는 더더욱 입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입지인가
를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뭐 이렇게 사모펀드나 네. 그런 거 보면은 수익률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익률이 인상이 될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인가를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요인에 있어서 제가 올 한 해 내내 느낀 게 진짜 이제는 외국인이 가는 상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인 상권이 됐구나라는 게 네. 체감이 맞아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항상 이야기되지만은 이 상권의 유동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보셔야 되고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지역에 가보시면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광객들을 좀 많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만큼의 소비력이 돌아가는지도 보시면 내가 이 상권을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중심적으로 좀 노시면서도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그런 우리 빌딩 마상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상방을 잡는 게 계산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측이 안 외국인들이 돼요. 들어오니까 네. 이 여기가 얼마까지 갈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모펀드나 이런 데들을 고려할 때 평단가 잘 안 보거든요. 생각보다. 결국 수익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야 이거를 나눠줄 수가 있고 그쵸. 그 나중에 엑시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임대료도 근데 기존에 여기가 평당 얼마 정도 받는 임대 시세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 사실 가늠이 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맞아요. 사무실과 옷가게 이런 패션 브랜드랑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차원이 이제는.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요 시작이 이런 게 처음에 가로수길 시작이었다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안테나 샵을 놓고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명동도 마찬가지로 명동이 더 빠르긴 했겠지만은 약간 트렌드한 느낌으로 가는 게 그 시작이었는데 좀 지켜봐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소비력이 증가될 거라고 보는 거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대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또 실제로 임대료를 더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로데오 길은 사실은 연무장길과 성격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팝업이 아니라 임대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임대로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외관에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안테나 매장이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전 재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원래 예전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드리거나 이럴 때는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주변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했었잖아요. 네. 뭐 평당 뭐 주변의 시세는 어느 정도 되니까 저희는 뭐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된 그런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한 좀 청사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임대료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그 상방을 모르니까 명확한 청사진을 좀 제시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연무장길을 기준으로 좀 잡아서 보자라는 게 제가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 100점짜리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고 거래 사례가 제일 많고 임대료도 제일 잘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연무장길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쭉 나열해서 보면은 점수가 좀 나열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사례를 좀 봤다라고 보시고 우리 청담동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일단은 청담동 123회 27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31평, 연면적은 55평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매각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4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1억 4,300. 요 안쪽에 있긴 한데 이쪽 라인이 좀 다들 토지 면적이 좀 작아요. 맞아요. 네, 주변에 다 토지 면적이 작아서 확실히 임대료는 좀 잘 받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매각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당 금액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담동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청담동. 대부분 이 건물을 저희도 검토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청담동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냥 자기가 사용할 목적 네. 한 1, 2층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 준다. 그런 개념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매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기존 면적이 좀 작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공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생각이 들고 원래 또 이 거리 자체가 예전에 이제 고인 대신 이제 고아라 씨가 네. 처음 매입하시면서 뜬 길이거든요. 고아라 씨가 이쪽에 매입을 하시면서 이 길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언론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던 길이다 보니까는 주목을 해서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길 쪽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쪽이 사실 옛날에 JYP 사옥 있었을 그거 맞아요. 때는 좀 좋게 있었는데 나가면서 조금 내 유동인구나 이런 게 좀 아쉬워진 건 BC도 여기 네, 다 맞아요. 팔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여 지역은 아무나 못 살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주고 사고 싶어도 평당 가격에 걸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임대료가 워낙 안 나올 거니까 네. 네. 나 임대료 안 받아도 돼가 되는 사람이 사는 맞아요. 데니까 네. 네.
생각이 들고 인근으로도 이제 뭐 고급 빌라 괴테론 청담. 네, 에테르 청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분양되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입주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상권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고급진 네. 느낌으로 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기 그런 돈이 있으신 분들이 집 앞에 작업실로 네.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도 뭔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사도 한번 다뤘었을 때 네. 청담동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한번 언급을 했던 말이 공실이 많아도 여긴 죽진 않는다. 맞아요. 여기 왜냐면 직접 사용하기엔 너무 좋거든요. 네. 집 앞이고 근데 저는 이 거리 가보면 딱 특징적인 게 있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이 진짜 깨끗하게. 이거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딱 느낌 확 오셨죠? 하시는 분들이 아, 그 맞네. 예민하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아 맞아요. 주민들이 네. 그래서 길에 쓰레기가 없고 쾌적해요. 네. 아 맞네요. 정말 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블럭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실은. 네. 네. 그리고 청담동이 물론 이제 땅값이 굉장히 비싼 동네이긴 하지만 블럭별로 해서 임대 시세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동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투자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블럭별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 시세가 아주 높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지금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사용하시려는 분이 매입하셨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좀 계산을 해보면 45억에 매각이 됐다고 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등기를 떼봐야 알겠지만 80%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고 치면 뭐 36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 거기에 뭐 금리 한 4.5% 정도로 만약에 받으셨다고 하면은 1년에 1억 6,200만 원 정도 이자 비용을 내시는 거거든요. 네. 한 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더 내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연면적이 뭐 55평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임대료 뭐 1,300 낼 바에야 그냥 여기서 이자 내면서 내 거 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마 임대료랑 비교해서 이거를 사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네, 좋은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 비율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높였을 것 같고 네. 네. 아니면은 캐시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한 달에 뭐 2, 3천씩 들어오고 나 내 편하게 쓸 수 있는 청담동이 작업실 하나 필요해 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것들이 꽤 되니까는 한 이 정도 월세 충분히 낼 수 있지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 들어요 저는. 최근 강남에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다 살펴보면은 거의 다 실사용하실 분들이 좀 저렴하게 매입한 게 맞습니다. 엄청 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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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제일 적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분들한테는. 근데 임대로 그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 그런 건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실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입하기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자 이게 그럼 평당 가격을 딱 보면 우리 젠틀몬스터 이면에 좁은 길 쪽에 1억 5천짜리 거래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시겠어요? 이걸 사시겠어요? 전틀몬스터 이면 어디죠? 갔던 우리 저희 태권도 태권도. 근처에 태권도. 쪽에. 그쪽 길. 네네네네. 도시야. 성수동 그쪽이 성수동. 아, 네네네. 성수동에 이제 우리 젠틀몬스터 그리고 우리 그 뒤쪽 라인들이 이제 신사옥이라 했죠 젠틀몬스터. 네네네. 신사옥 뒤쪽으로 이제 좀 좁은 길 쪽에도 평당 가격이 한 1억 4천에서 1억 3천 사이에 거래된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1억 4천이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많이 되긴 그냥 좀 포기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여기 이제 무조건 실사용을 해야지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진짜 안 굴러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우리 윤광기 팀장님은 저는 뭐 성수동. 단순히 이렇게만 봤을 때 제가 엑시트 전략이 좀 잘 안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방법을 못 찾겠어요. 청담동 지금 이 건물은 다른 어떤 45억의 뭐 건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요 입지에 45억 나중에 그럼 대파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또 도로폭도 좀 아쉽고 4m고 용적률도 아쉽고 그럼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이거를 엑시트를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그 성수동 보면 나중에 나올 수 있을까? 거기도 도로폭 엄청 좁거든요. 더 좁잖아요. 거기가 더 좁아요. 거기 2m 3m인데 네. 아, 거기는 근데- 신축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약간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최근에 이제 제가 매물을 하나 또 굉장히 네. 핫한 매물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조사하면서 이제 파악하게 된 게 에어비앤비나 호스텔을 물론 이제 도로 너비가 폭이 좁기 때문에 FM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는 있을 것이나 그런 식으로 잘 풀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은 오히려 거기서 확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있을 것 호스텔로 같아요.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찾아오기에 약간 좀
애매한 위치일 것 같긴, 잘 모르는 위치가 될 그래요? 것 같기는 해요.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성수동은 지금 호텔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호스텔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좀 성수동에 이제 그런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중저가를 찾으시는 거고, 저는 포인트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청담동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고급화 전략을 써서 네. 쓴다면은 저는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매입을 하신 분이 과감하게 네. 그 철거하고서 그냥 그 지금 용적률 좀 더 받은 걸로 호스텔로 짓는다라고 하면 조금 느낌은 다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냥 고급화 전략으로 갔을 때는. 저는 약간 사실 여행지에 가셔서 좀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자보기도 쉽고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느낌? 네. 이걸 추구한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 방금 드린 거고, 어쨌든 정답을 있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런 관점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고객은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 드려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하면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근처가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많아요, 주변에. 맞아요. 그렇긴 전 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좀 사는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호재가 많죠. 네. 네. 그 주변에 그냥 뭐 성수 전략적 미국의 그런 먼 얘기 말고 그냥 주변에 그냥 공사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소규모 공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좀 큰 필지로 이제 네. 업무 시설 업무시설이라든지 들어오고. 지산이라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시죠. 거가 공사가 저도 몰랐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있죠. 공사 현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 상권이 좀 변화가 될 수는 있겠다. 뭐 거기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솔직히는 모르겠고요, 저는. 근데 주변 환경이 변하니까 그에 맞게 여기도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 확실히 기대 심리 네, 네. 때문에 또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뭐 옆에 크래프톤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이 많고 넓은 지역으로 가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 좁은 지역보다는 기대 심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물어본 이유들은 어쨌든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신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매각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고, 그냥 이거 팔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도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비교했던 물건, 내가 그 전에 팔렸던 물건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물건과 비교했으면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아무래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물건은 뭐였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물건과 내가 비교하는 둘 다 팔렸지만은 나라면 이렇게 했었겠다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좀 말씀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매각 사례를 준비한 걸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빌딩 방상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쭉 많은 매각 사례도 보고 또 많은 기사도 접했고 또 많은 상담 문의도 제가 많이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한마디씩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할 수 저는 있을까요? 한마디로 네. 예측 불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정말 면밀하게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너무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변수도 많고 상방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계속 좀 이런 스터디나 좀 이게 시간이 들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물 투자가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난이도가 확실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투자를. 예측이 불가하니까 그 앞으로의 미래를 잘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사람이 네. 더 투자를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안정적인 입지.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확실히 좀 미래를 잘 그려나가실 분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안태한 팀장님. 저도 두 분 다 의견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지역은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뭐 매입한다 그러면은 막 그 경매 붙이는 것처럼 계속 네. 금액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긴 오히려? 합니다. 네. 뭐 물론 괜찮게 나온 것들은 그냥 금액을 조절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던 내용처럼 25년도는 솔직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매각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도 이 빠르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빌딩 반상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이렇게 빌딩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노력했던 것만큼 내년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딩 반상회 반년 정도 했나요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3, 4개월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래도 25년 한 해를 이렇게 좀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도 우리가 좀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반상의 노건우 이사입니다. 네, 저는 안태환입니다. 윤광규 팀장입니다. 오재은 팀장입니다. 우리 빌딩 반상의 1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우리 박수. 네. 네. 일기. 네, 그래서 저희가 2기 모임을 이제 내년 1월부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주차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1주차 때는 뭐 어떤 걸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 주차 코스로 진행을 했었고 네. 첫 번째 주차에서는 좀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게 다 좀 개인차가 있으셨다 보니까 그런 걸 메꿔드리고자 기본적인 어떤 아셔야 되는 내용 설명드리고 최근에 참고할 만한 어떤 매각 사례나 매물 소개까지 그렇게 좀 저희 회사에서 드렸었던 1주차 때는 우리가 강의 형식과 더불어서 매각 사례,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는 가졌고 우리 2주차 때는 어떤 걸 했죠? 2주차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임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고 어떤 내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고객분들이 반응이 좋으셨죠. 엄청 만족하셨어요. 네, 실은 저희가 1주차 때는 수강생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저희가 5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성수,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길, 한남, 홍대까지 이렇게 5군데를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받아서 압구정 로데오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봤죠. 네. 네. 그렇게 2주차를 좀 잘 마무리했고요. 네. 3주차 때는 우리가 어떤 걸 했었죠? 네, 은행 지점장님 이제 모셔서 그런 대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교육을 좀 스터디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내드리는데 네.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매물 브리핑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주차 때랑 마찬가지로 매물 소개 네. 그리고 매각 사례 이런 것들도 3주차 때는 했었고 네. 또 이제 우리는 스터디 모임이다 보니까는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보필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렸고 그거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매물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4주차 때는 저희가 또 임장을 나가서 이때는 단순히 우리 상권 답사가 아니라 실제 물건과 매각 사례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핵심 지역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용산, 성수동, 강남을 보는 것을 했었고 약 3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2기를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1기 때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 계셨고 네. 그래서 강의만큼은 온오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다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희가 원래 2주차랑 4주차에 임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명절이 예. 끼게 되다 보니까 예. 2주차, 3주차에 임장을 하고 맞습니다. 네, 1주차, 4주차에는 이제 저희 강의실에서 네.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스터디 모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고 지금 꽤 한 3-4분이 지금 이제 계약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수별로 어떤 것들을 매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안내 드리는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저희도 1기를 진행해보면서 느낀 게 인원 제한은 뭐 12분 정도로 조금 제한이 있으면 서로 저희가 그게 베스트일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원바이원으로 좀 더 붙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뭐 임장을 갔더라도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드리려면 그런 제한은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그거는 변경 없이 아마 네. 네,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은 저희 유튜브 게시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링크를 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기 때도 50만 원이었는데 할인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안내드렸지만 2기부터는 50만 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4주간 50만 원 이 금액은 좀 기억
기억하셨다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기수가 끝나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1기 모임 하신 분들도 1월 달에 저희가 또 뵙기로 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가 계속 관리해드리고 물건도 공유드리고 또 스터디도 해드리고 계속 하는 일정을 저희가 가져갈 테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사실 건물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변하고 있는 거를 면밀하게 좀 지켜보시고 같이 좀 스터디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실제로 뵙고 인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오시면 또 저희가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